안녕하세요. 50대 중반의 돌싱 여성이에요. 전 남편과는 헤어진 지 10여 년이 넘었고 아이들은 다 커서 학교와 취직으로 나가 산 지 몇 년 됐어요. 전 남편과는 헤어지면서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어요. 아이들에 대한 부성애가 전혀 없는지 아이들 볼 생각도 전혀 하지 않고 양육비는 한 푼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전 남편은 원래부터 가정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막노동하면서 번 돈으로 술 먹고 도박하기 바빴고 계집질도 하다가 걸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날이 좋으면 날이 좋다고 논다고 일을 안 나가고 날이 안 좋으면 날이 안 좋다고 술이나 퍼마셨어요. 그래도 애들 아빠라고 어떻게든 데리고 살았어요. 저는 젊을 때부터 식당 일, 가게 일 등 안 해본 게 없을 정도였어요. 제가 벌어놓은 돈도 몰래 훔쳐가서 술 마시고 도박하고 여자 만나고 한 적도 많아요. 그런 건 다 참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물건을 던진다든지 부순다든지 하더니 제가 겁을 먹는 게 줄어드니 저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몇 번이고 이혼을 생각했지만 아이들이 걱정돼서 참고 살았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첫째 딸도 때렸고 이혼을 결심했어요. 전 남편은 절대 이혼은 안 된다며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었지만 자기 마누라와 아이 때리는 놈치고 고치는 놈이 없다는 주위의 걱정에 헤어지기로 결심했어요. 남편은 끝까지 버텼지만 제가 변호사까지 알아보고 가정폭력에 대한 증거도 있어서 결국은 합의 이혼했어요. 합의서에는 한 달에 2번 아이들 면접에 양육비 지급을 얘기했는데 한 번도 준 적이 없었어요. 주위에서는 법적으로라도 받으라고 했지만 저는 차라리 그 돈 안 받고 그 인간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차라리 더 나았어요. 지금까지도 그 인간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전혀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이혼을 하고 나서 저는 보험 설계사 일을 시작했고 수완이 괜찮아서 적지 않은 돈을 벌었어요. 경매에 관심을 갖고 소액으로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대박이 났고 아파트 갭 투자를 해서 돈을 좀 벌었어요. 부자까지는 아니지만 지금도 보험 설계사 일을 하면서 남는 시간에 운동도 하고 재미있게 즐기고 있어요. 결혼 생활 중에 그리고 이혼하고 나서 처음에는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아이들은 그래도 착하게 잘 커졌고 공부를 그렇게 잘 하지는 못했지만 전문대에서 자격증도 많이 따고 해서 자기 밥벌이는 하고 있어요. 몇 년 전부터 둘 다 타 지역에 살고 있는데 처음에는 혼자가 돼서 편하고 좋았어요. 그동안 혼자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돈도 버느라 힘들기는 했거든요. 처음 혼자 살면서 운동도 하고 책도 보고 카페도 가고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몇 달 지나니 조금씩 외로워지기 시작했어요. 전 남편과 이혼하고 여자로서 외롭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특히 밤이 되면 너무나도 외롭고 남자의 품이 그리웠어요. 어떤 날은 남자 품이 너무 그립고 이런 제 처지가 서러워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가끔씩 아이들이 집에 없는 경우에는 혼자서 위로를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좋은 것도 처음 몇 번이었고 혼자서 위로를 하는 제 모습이 너무나 가엾고 불쌍했어요. 이혼하고 몇 년 지나자 남자가 생각이 났고 저랑 비슷한 처지의 남자를 만나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보험 설계사를 하다 보니 다른 남자들을 접할 기회도 많기는 했어요. 처음에는 이혼녀라고 하니깐 별별 남자들이 저에게 들이댔어요. 이혼녀라고 하면 정말 쉽게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남편도 있고 남편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화목한 가정이라고 거짓말까지 했어요. 그래도 들이대는 남자들도 있었어요. 그 중에는 괜찮은 남자도 있었고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생각한 남자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딸 둘을 가진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게 그때는 조금 부담이 됐어요. 재혼 생각이 없기는 했지만 남자친구가 생기면 괜히 딸들의 앞날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했어요. 첫째 딸은 그래도 철이 들었는지 남자친구도 만나고 제 인생을 즐기면서 살라고 했어요.
재혼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진 않았지만 정말 좋은 사람이면 재혼을 해도 된다고까지 말했어요. 하지만 둘째 딸은 재혼은커녕 남자친구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도 다소 부정적이었어요. 엄마가 다른 남자 만나는 걸 이해를 못했어요. 남자가 그리울 때도 있었지만 딸들을 생각해서 참고 살았어요. 시간이 흐르고 둘째 딸도 커서 그런지 재혼은 절대 반대하지만 남자친구는 만나보는 것도 좋겠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둘째 딸이 그렇게 말하니 남자를 만나볼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보험 설계를 하면서 만난 남자들과는 얽히고 싶지 않았어요. 괜히 보험 팔면서 몸도 함께 판다는 얘기가 나오는 경우도 봤었거든요. 게다가 보험을 하는 대부분의 남자들은 유부남이었어요. 저는 가정이 있는 남자들과는 교제를 하기 싫었어요. 하지만 저와 같은 처지의 남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주위에서는 어플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만난다고 했는데 저는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게 무섭고 두려웠어요. 남자를 만난다면 아는 사람의 소개나 자연스럽게 만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만남이 쉽지는 않았어요. 지인들이 저랑 같은 처지에 있는 남자를 몇 번 소개시켜줘서 몇 번 만나보기는 했어요. 제가 그렇게 얼굴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별로이면 싫었어요. 처음 만난 남자는 성격은 좋은 것 같은데 외모가 너무나도 아니었어요. 머리는 많이 벗겨져 있었고 옆머리를 애써 길러 옆으로 넘겨서 윗머리를 덮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머리숱이 조금 적거나 아니면 차라리 머리를 밀고 다니는 사람, 가발이라도 쓰고 다니면 그나마 나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옆머리로 윗머리를 커버를 했는데 그것도 온전히 가려지지 않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 만났을 때 은근히 물어봤어요. 가발을 쓰거나 차라리 머리를 밀 생각이 없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절대 가발이나 삭발을 하지 않고 그 머리를 고수하겠다고 했어요. 그런 머리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랑 같이 다니는 게 사실 창피했어요. 가발을 쓰겠다면 제 돈을 들여서라도 사줬을 텐데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서 다시 만나기가 힘들었어요. 처음 만남이 그렇게 되자 이 나이에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몇 달 후에 두 번째 남자를 만났어요. 그 사람은 머리숱도 많고 얼굴도 괜찮고 키도 크고 좋았어요. 성격이 조금 이상하기는 했는데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몇 번 만났어요. 성격이 조금 맞지 않기는 했지만 성격 맞는 대머리를 만나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제를 시작했어요. 어차피 성인이기도 하고 둘 다 이성 친구가 없는 지 오래되어서 교제 후 한 달 정도 후에 서로를 안았어요. 부푼 마음으로 그 남자에게 안겼는데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 남자는 저를 3분도 안아주지 못했어요. 그 남자는 무안한 얼굴로 오랜만이라서 그렇다고 둘러댔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 말을 믿었어요. 하지만 그 후로 몇 번 더 안겼는데 그 남자는 변함이 없었어요. 제가 시작도 하기 전에 그 남자는 끝이었어요. 정말 너무나도 허무했어요. 성격은 안 맞지만 그래도 만나서 얘기를 하면 재미있기는 했어요. 하지만 몸의 대화가 너무나도 안 맞았어요. 몇 달 만나면서도 매 순간순간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 결국 정리하기로 했어요. 그 남자는 저를 전혀 만족시켜주지 못했거든요. 그 후로는 소개가 당분간 끊겼어요. 너무 외로웠고 그래서 취미 활동이나 하기로 했어요. 등산 모임에서 많이들 만난다는데 저는 등산을 정말 싫어했어요. 운동은 그래도 좋아해서 문화센터에서 에어로빅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운동을 하는 것도 좋았고 그곳에 오는 아줌마들이랑 어울리는 것도 좋았어요. 그러다가 친해진 동생이 있어요. 말은 동생이라고 하지만 30대 중 후반으로 저랑 나이 차이는 많이 났어요. 그래도 그 동생은 성격이 좋았고 저랑 코드가 잘 맞아서 저를 언니하며 잘 따랐어요. 동네도 비슷해서 서로의 집을 오가면서 밥도 같이 먹고 커피도 마시면서 급격하게 친해졌어요. 그 동생은 전업주부였고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남편과도 금술이 좋아 보였고 화목한 가정인 것 같았어요. 그 동생 남편은 키도 크고 돈도 잘 벌고 성격도 좋았어요. 둘 다 예쁘고 잘생겨서 선남선녀 부부인 것 같았어요. 아들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그랬어요. 시댁이랑 친정이 둘 다 잘 살아서 여유도 있어 보였어요. 정말 부러웠어요. 어느 날 주말에 그 동생네서 같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남편과 아들은 각자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면서 혼자 있다고 저를 초대했어요. 같이 저녁을 먹고 수다를 떨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고 웬 남자가 들어왔어요. 나이는 60대 초반이고 머리가 백발이었는데 피부도 좋고 얼굴도 잘 생겨 보였어요. 동생은 놀라면서 그 남자를 집으로 들였어요. 알고 봤더니 그 남자는 동생의 시아버지였어요. 원래 몇 시간 뒤에 오기로 했는데 약속보다 빨리 온 거였어요. 동생은 저한테 미안하다며 난감해했고 그 남자도 난감해하는 며느리 모습에 머쓱해했어요. 그 남자는 손님이 있다며 조금 있다가 온다고 했고 제가 그냥 자리를 비켜줬어요. 잠깐 동안 그 남자를 봤지만 그 남자는 정말 괜찮아 보였어요. 동생 남편도 키가 크고 잘생겼는데 아마 아빠를 닮아서 그런 것 같았어요. 동생네 시댁이 좀 부유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그 남자도 딱 봐도 부유해 보였어요. 옷도 깔끔하게 입고 운동을 하는지 탄탄해 보였어요. 여름이라 반팔을 입었는데 팔뚝도 굵고 핏줄도 많이 보였어요. 몇 마디 나누지는 않았지만 중저음의 목소리에 예의도 엄청 바른 것 같았어요. 자리를 비켜주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계속 그 남자의 첫 인상이 생각이 났어요. 그 후로 동생이랑 얘기하다가 그 남자에 대해서 조금씩 듣기는 했어요. 남편이 연하이기도 하고 시아버지가 젊을 때 결혼을 해서 시아버지가 60이 조금 넘었다고 했어요. 게다가 10년 정도 전에 시어머니와 사별을 하고 혼자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집이 근처이기도 해서 종종 집으로 찾아오는데 시아버지 성격이 너무 좋고 잘 챙겨줘서 동생은 전혀 그게 싫지 않다고 했어요. 오히려 찾아오실 때 용돈도 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셔서 자주 찾아오시는 게 좋다고 했어요. 저는 그 남자가 마음에 들어서 은근히 여자친구의 유무를 물어보았고 몇 년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너무나도 슬펐어요. 역시 괜찮은 남자에게는 다 여자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 남자의 외모와 성격도 성격이지만 오랫동안 만나는 여자가 있다면 여자를 안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니깐요. 이 나이에 상사병까지 걸릴 정도로 그 남자가 탐이 났어요. 그 뒤로 일을 만들어 그 동생네 집에 자주 찾아갔어요. 처음 몇 번 갔을 때는 그 남자를 마주치지 못했어요. 당연히 제가 방문을 하게 되면 시간 조절을 해서 그 남자가 집에 오지 않았겠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는 동안 그 남자를 만나지 못하게 되니 너무나도 우울했어요. 동생에게 직접 제 마음을 얘기해볼까 했지만 그랬다가 그 남자에게 차이면 동생과의 관계도 무너질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한 가지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 남자가 동생 집에 찾아올 때 갑작스럽게 방문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동생과 대화를 하다가 주말에 시아버지가 온다고 했을 때 실행에 옮기기로 했어요. 일부러 저녁 시간에 맞춰서 기습적으로 동생 집을 방문했어요. 집에서 반찬 몇 가지 만들어서 그걸 들고 연락 없이 동생 집을 방문했어요. 갑작스러운 방문에 동생은 놀랐고 저는 깜빡한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짧은 얘기를 듣던 그 남자가 저에게 식사 안 했으면 같이 하자고 했고 때마침 저녁 식사를 막 하려던 중이라서 그 자리에 껴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제가 가지고 온 반찬도 몇 개 꺼냈는데 그 남자가 맛보더니 너무 맛있다고 했어요. 젊을 때 식당에서 일했던 게 많이 도움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식사 자리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동생도 저도 말이 많은 스타일이었고 그 남자랑 동생 남편은 말이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과묵하지도 않았어요. 식사 후에 과일을 먹고 커피까지 마시고 왔어요.
커피를 마실 때 동생과 제가 배우는 에어로빅 이야기가 나왔고, 그 남자는 자기는 골프를 친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골프에 관심이 전혀 없었지만 정말 배우고 싶다며 가르쳐달라고 했고, 그 남자는 빈말로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가르쳐준다고 했어요. 더 있으면서 그 남자랑 더 오래 대화를 나누고 싶었지만 너무 오래 있으면 눈치 없는 여자로 안 좋게 볼까봐 적당히 대화를 하다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오니 또 그 남자 생각이 났어요. 얼굴도 괜찮고 목소리도 좋지만 대화를 나눠보니 착하고 따뜻한 사람인 걸 알았어요. 그럴수록 그 남자에게 빠져들었어요. 동생이 지난번 방문으로 갑자기 오는 건 조금 싫은 내색을 해서 그렇게 하면 괜히 동생과의 관계도 틀어질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 그 남자를 만나기가 힘들었고, 그럴수록 애가 탔어요. 그렇게 몇 주가 흐르고 기회가 찾아왔어요. 제가 방문하는 날 몇 시간 후 그 남자가 동생네 집에 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대략 3시간 텀이 있었지만 이 기회를 놓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동생 집에서 나와서 2시간 정도 근처 카페에 있다가 그 남자가 온다고 하는 1시간 전부터 동생네 집 앞을 배회했어요. 그렇게 1시간 가까이 흘렀을 때 저 멀리서 그 남자의 모습이 보였고, 저는 우연히 마주친 듯 약간의 연기를 했어요. 몇 번 만났을 때라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는 아니었고, 저는 마침 생각난 것처럼 골프를 배우려고 하는데 물어볼 게 있다며 그 남자의 연락처를 받았어요. 대화는 자연스러웠고 그 남자가 불편한 기색은 없었어요. 연락처를 받고 바로 연락을 하면 좀 그런 거 같아서 며칠 있다가 조심히 문자를 했어요. 문자 몇 번을 주고받다가 골프에 대해 물어볼 게 많다며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카페에서 단 둘이 만나니 너무나 좋았어요. 그 남자도 왠지 동생네 집에 올 때보다는 한층 꾸미고 나온 듯 보였어요. 사실 골프에 대해서 그전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었지만 대화를 오래 하기 위해 며칠 전부터 공부를 좀 하기는 했어요. 그 남자는 골프에 진심인 듯 정말 열심히 가르쳐줬고 다음에 골프 연습장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 남자는 저에게 진심을 다해서 골프를 알려줬어요. 잘 모르는 제가 봐도 그 남자의 폼은 좋았고 저도 정말 잘 가르쳐줬어요. 물론 어설프고 우연일 수도 있지만 그 남자가 잘 가르쳐준 덕분에 첫날에 공을 몇 번 잘 맞추기도 했어요. 그날 이후로 그 남자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골프장에 갔어요. 괜히 동생이 알게 되면 좀 그럴까봐 동생에게는 비밀로 하자고 했어요. 그렇게 몇 번 만나게 되자 나중에는 맥주 한 잔씩 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사적인 얘기를 주고받았어요. 저의 결혼 생활 이야기와 이혼 후 아이들을 홀로 키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대단하다며 칭찬까지 해줬어요. 그러다 그 남자의 여자친구 얘기를 은근히 물어봤고 그 남자는 몇 달 전에 헤어졌다며 아이들이 걱정할까봐 말도 안 하고 만나는 것처럼 하고 있다며 동생에게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정말 쾌재를 불렀지만 겉으로는 위로해주는 척을 했어요. 그날 이후로 그 남자에게 이성적으로 들이댔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고 여자가 들이대는데 안 넘어가는 남자 없듯 자연스레 우리는 연인이 되었어요. 남자친구에게 처음 안긴 날 정말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남자친구는 운동을 좋아해서 그런지 스태미나가 정말 좋았어요. 게다가 훌륭했어요. 템포 조절도 잘하고 시간도 짧지도 길지도 않고 딱 적당하게 제가 좋을 정도로 그렇게 저를 안아줬어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들이대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골프장에 갔다가 우리 집에 들러서 사랑을 나누고 있어요. 제 마음 같아서는 매일 남자친구에게 안기고 싶지만 남자친구는 나이가 좀 있어서 매일은 힘들다며 일주일에 1-2번 저를 안아주고 있어요. 남자친구는 횟수는 적지만 한 번 저를 안아줄 때 정말 진심을 다해서 제가 정말 미치도록 저를 꼭 껴안아줘요. 양보다는 질이란 말이 있잖아요. 딱 그거예요. 저는 남자친구의 사랑을 받는 날이면 너무나도 좋아해요. 다음 남자친구를 만날 날만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요.
동생에게는 여전히 비밀로 할 것이고 앞으로도 비밀로 할 생각이에요. 괜히 얘기했다가 동생과도 남자친구와도 사이가 껄끄러워질까 봐 걱정이 돼요. 전남편의 폭력으로, 그리고 이혼 후 혼자 아이들을 키우느라 너무 힘들었고, 전에 만났던 남자의 무기력함에도 너무 힘든 날들을 많이 보냈어요. 이혼녀로 살아오면서 늑대 같은 자들의 성희롱에도 상처를 많이 받고 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정말 잘생기고 궁합도 잘 맞는 남자친구를 만나서 너무나 행복해요. 동생에게는 미안하지만 저 지금 남자친구랑 이렇게 사랑해도 되는 거겠죠? 남자친구와의 사랑이 오래갔으면 좋겠어요.